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동아팀의 박세준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제로 웨이스트,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 감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8월, 9월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8월, 9월 아파트 단지 살아보셨던 분들은 단지 내에 수거했던 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았던 광경을 좀 보신 확률도 높으셨을 텐데요. 당시 이제 저희도 기사를 썼습니다. 재활용 업체 폐비닐 수거 거부하는 이유라고 해서 이제 폐비닐을 수거하면 할수록 폐플라스틱을 수거할수록 이제 재활용 수거 업체들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내용의 기사였거든요. 사실 그 기사에는 댓글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썩는 비닐을 도입해라. 썩는 비닐봉지 한 장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하며 쓰게 될 것이다. 혹은 썩는 비닐봉지가 비싸니만큼 오히려 낭비하는 사람들이 드물 것이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고요. 그 외에도 친환경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할 때지 이런 댓글들이 추천수가 400, 500건이 넘어가는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썩는 플라스틱, 그러니까 친환경 플라스틱이 아직 개발이 안 된 걸까요? 사실은 이미 개발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플라스틱 옆에 풀 모양이 붙어 있다든지, 저희가 항상 플라스틱 보면 이렇게 삼각형의 재활용 표식만 붙어 있는데 풀 모양이 붙어 있다든지 하는 다양한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거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기존 플라스틱 대체해서 이거 쓰면 되지 않느냐? 라는 의문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사실 썩는 플라스틱이라고 해도 말이 썩는 플라스틱이지 완전하게 썩는 플라스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부의 조건에 따르면은 이제 썩는 플라스틱의 정식 명칭이 생분해 플라스틱이거든요. 생분해 플라스틱이 국내외에서 사용 가능 인증을 받으려면 이제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58도 이상의 온도에서 6개월간 방치됐을 때 일정 정도 분해가 돼야 됩니다. 이제 한국환경부 같은 경우는 같은 기준에서 90% 이상 분해가 돼야 됩니다. 사실 58도 이상의 환경을 자연환경을 찾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영국 폴리머스 대학의 해양환경학자인 이모젠 네퍼 박사가 한번 실험을 실제로 해봤습니다. 이거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을 이제 자연상태 상온에 내어놨을 때 과연 썩을 것인가? 이제 이 박사는 이제 비닐봉지의 땅에 매립, 바다의 유기, 공기 중 노출 세 가지 조건으로 구분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 조건과는 무관하게 모두가 원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실상 썩지 않았다는 얘기죠. 3년이 지나도 전혀 썩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썩는 플라스틱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만약에 썩는 플라스틱을 쓰게 되더라도 이 플라스틱을 따로 분리수거해서 58도 이상의 환경에 놓고 썩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또 문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썩는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일단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서 내구성, 그러니까 강도나 내열성 등이 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각의 환경학자들은 오히려 썩는 플라스틱을 지금 사용하기보다는 재활용을 독려하는 데 조금 더 힘을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썩지 않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코카콜라병의 일부가 이렇게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으로 생산이 됩니다.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은 이제 생분해 요소,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재료, 예를 들면 풀, 무슨 곡식 이런 것과 이제 석유화학적 재료를 섞어서 만드는 플라스틱인데요. 강도는 일반 플라스틱과 거의 유사합니다. 때문에 이제 재활용도 가능하고요. 다만 썩지는 않죠. 근데 이게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분류되는 이유가 원래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이제 석유 증기가 배출됩니다. 이 증기들이 사실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는 이유로 플라스틱 감축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이 대기오염 감축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대기오염 감축 효과는 확실히 있는 친구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일반 생분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먹는 곡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말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인데요. 뭐 예를 들면 옥수수, 사탕수수 같은 계열의 작물들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은 굳이 작물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른 식물성 재료도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인간들이 먹고 남은 그 농업 폐기물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왕겨, 그러니까 이제 벼 털고 남은 이제 찌꺼기라든지, 그다음에 곡식 안 먹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만드는 플라스틱. 뭐 그래서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뭐 이것도 여전히 계속 이제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약점이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썩는 플라스틱 영원히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뭐 여러 댓글 달아주셨다시피 썩는 플라스틱을 위해서 이제 세계 각국, 뭐 그다음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기업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기사 썼던 걸 보면 뭐 LG화학이랑 CJ제일제당, SKC가 가장 일단 유명한데요. LG화학은 이제 LG화학과 SKC는 58도 이상에서 분해되는 그냥 생분해 플라스틱을 만듭니다. 대신 과거 생분해 플라스틱에 비해서 내구성이 훨씬 높은 플라스틱들을 만들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아직은 재활용이 가능하진 않지만 재사용 정도는 여러 번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회용 용기를 이런 식으로 58도 이상의 썩는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PHA라는 제품을 만듭니다. 이 제품은 놀랍게도 상온에서 썩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주 잘 모르고 자주 못 쓰게 되는 이유가, 이게 그동안 만든 생분해 플라스틱은 어떤 작물들,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은 이제 석유 화학 제품, 이런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PHA는 쉽게 설명하면 미생물에서 나오는 일종의 분비물입니다. 이 분비물이 플라스틱 같이 단단하게 결정화돼서 만드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생물이 있어야만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고, 미생물들이 생산하는 원료를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뭐 농업 재료나 공업 재료에 비해서 제품 수급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CJ제일제당 그쪽에서 도전을 하고 있고요. 뭐 CJ제일제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은 가장 많은 균류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PHA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플라스틱에 비해서는 내구성과 내열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보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일단은 PHA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을 생각하자면, 처음 개발됐을 때는 이제 농촌에서 사용되는 비닐로 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혹시 뭐 밭농사, 농사 지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뭐 농업 체험학습 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밭을 보면은 가운데 비닐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밭이나 이런 데 작물들. 그 비닐들을 이제 잡초가 생기지 말라고 덮는 비닐인데, 이게 또 이제 농사가 끝나면 다시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PHA로 만든 비닐은 수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강점이 있는 재료고요. 다시 돌아가서 58도씨 이상에서 안 썩는다, 58도씨가 돼야지 겨우 썩는다는데, 그럼 이 제품들은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들에 관해서는 비료화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뭐 특히 국방부에서도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연습용 수류탄이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 지금 무슨 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지 꽤 돼가지고, 파란색 수류탄, 그 연습용 수류탄이 던지면 이제 탕하고 터지면서 그 내피가 다 깨지게 되는데요. 그걸 또 이제 다 주스러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에다가 뭐 환경오염이랍시고 그걸 주스러 다니기가 쉽지 않아서, 그거를 지금은 이제 58도씨 이상에서 썩는 PCA라는 플라스틱을 활용을 하거든요. 이제 그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연습용 수류탄을 만드는데, 이 연습용 수류탄의 파편을 수거하지 않고 이것을 이제 모아서 퇴비화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해서 퇴비가 되는 사례가 이미 보도가 됐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썩는 플라스틱, 그리고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뭐 아직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뭐 당장 쓸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학자들은 뭐 빠르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안에는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나은 제품이 나올 것이다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아직 기술이 거기까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활용에 좀 힘쓰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재활용 업체 폐분율 수거 거부하는 이유에서도 가장 추천수가 높은 1000건 이상의 추천수를 받은 댓글은 뭐 이런 거였습니다. 자, 재활용에 대한 방법을 조금 더 잘 알려줘야 된다. 뭐 예를 들면 그 플라스틱이나 뭐 음식물 묻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배출할 때 잘 씻어서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 사실 그런데도 저희가 아는 재활용품들 중에서 재활용이 아직 안 되는 부분들의 제품들도 많거든요. 단적인 예로는 비근하게 보도된 이제 한겨레에서 보도됐던 그 햇반에 사용되는 그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즉석밥 플라스틱. 그거는 전부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입니다. 사실 그런 걸 씻어서 내보내도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그런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은 모아서 SRF라는 고형 플라스틱 연료를 만들어 태워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열심히 썼던 저희의 노고가 약간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았나 뭐 이런 보도나 얘기도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가 기사 보도를 준비 중입니다. 뭐 그 외에 뭐 햇반 외에 다양하게 어떤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어떻게 배출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도를 준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 그리고 재활용을 못한 플라스틱은 모아서 SRF라는 고형연료를 만들어 태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형연료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고형연료가 가진 사회적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과연 고형연료를 태워도 환경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뭐 일단은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사실 뭐 메릿보다는 고형연료로 태우는 게 가장 나은 선택이고 뭐 2700도 이상에서 태우면 거의 뭐 유해물질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혹시 보도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당장 이번 라이브가 끝나고도 뭐 저희 신동아 기사, 제로웨이스트 기사 이렇게 줄곧 확인을 해주시면은 플라스틱 산업과 뭐 플라스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데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게 될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뭐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뭐 그 밖에도 뭐 다양하게 저희가 제로웨이스트, 신동아 제로웨이스트도 주간동아 제로웨이스트라는 지금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기사에 댓글로 궁금한 점들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발빠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간동아든 신동아든 뭐 다양한 동아일보 출판국의 매체들이 나서서 열심히 취재를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재활용 배출하다가 궁금하신 점 혹은 뭐 플라스틱의 개발 현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플라스틱을 감축할 수 있는 서비스나 캠페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뭐 동아일보 댓글이나 뭐 제 기자 뭐 메일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편하신 대로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취재에 착수해서 재밌는 콘텐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